그러면 지금까지는 덧셈과 뺄셈을 배웠는데 행렬의 스칼라 곱이라고 해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뭐 영문으로 그대로 번역했죠. 그래서 요거 A라는 행렬은 이제 AIJ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행렬인데 행렬의 크기는 m by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m이고 그리고 j는 1부터 n까지 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k는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k 곱하기 a는 다음과 같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라는 게 원래 있는데 여기 a라는 행렬이 원래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앞에 k라는 것을 곱하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각각의 성분에다가 k를 다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모든 성분에 대해서 마치 분배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목할 점이 스칼라 곱이라고 했습니다. k는 행렬이 아니에요. 행렬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렬을 표현할 때는 지금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그냥 얇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알파벳을 쓰는 게 아니고 좀 두껍게 씁니다. 볼드체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스칼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신에 얇게 써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K 곱하기 A라는 행렬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두 가지의 예제를 한번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스칼라 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a-3b를 구해보자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2a를 먼저 구하고 3b를 구한 다음에 요 앞에서 뒤에 걸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a는 이게 뭐 스칼라 곱이기 때문에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각각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6, -2, 4, 8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3b라는 것은 뭐 3배를 해주면 되겠죠. 6, 3, -9, 6, 2 되겠습니다. 그래서 2a, -3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되니까 0, -5, 13,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번 제가 일부러 행렬에다가 복소수를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3b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원래 그대로 주어져 있으니까 3b만 뭐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스칼라 곱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제를 만들어 봤고요. 27, 3, -9 그리고 6, -12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 되니까 a-3b 요거 같은 경우는 3i-27이 되겠고요. 그리고 7에서 3을 빼면은 4가 되겠고 3에서 -9를 빼면은 12가 되고 그리고 -8에다가 16i를 더해주는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스칼라 곱을 이용해가지고 덧셈과 뺄셈만 했네요. 뺄셈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행렬의 크기가 이미 똑같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행렬의 기본 연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렬의 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렬을 일단 노테이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A, B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뭐 C, D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행렬의 곱은 이제 표현상으로는 A, B 혹은 C, D, D, A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곱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뭐 세 개를 곱할 때는 A, B, C 혹은 B, C, D 뭐 B, D,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각의 행렬은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끼리 어떻게 곱할지 이제 궁금하신 게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먼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는 것보다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새 뭐 맘스터치나 어디 뭐 버거킹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점심을 먹으러 이렇게 햄버거를 사러 갔어요. 햄버거를 사러 갔는데 햄버거만 먹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보통 세트를 먹긴 한데 우리가 뭐 햄버거를 먹기도 하고 콜라도 이렇게 시켜 먹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돈이 뭐 얼마만큼 있어요. 얼마만큼 있긴 한데
과연 요 맘스터치에서 먹을 때에는 얼마가 들고 요 버거킹에서 먹을 때에는 얼마가 드는지 일단은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맘스터치에서는 햄버거가 뭐 5,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버거킹에서는 7,000원 정도 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콜라는 뭐 이렇게 1,000원. 그리고 여기는 버거킹은 그래 콜라도 비싸다 해가지고 1,500원 이런 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1이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햄버거를 한 개를 먹을 거고 콜라도 한 개를 먹을 거예요. 근데 이제 S2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햄버거는 그래도 두 개를 먹고 콜라를 하나만 시켜 먹을 거예요. 뭐 이렇게 두 명의 학생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S1이라는 학생이 필요한 돈을 구할 때, 즉 요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5,000원 곱하기 햄버거 하나, 즉 여기가 햄버거의 개수, 콜라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S1 같은 경우는 햄버거를 한 개, 그리고 콜라도 한 개. 요만큼의 가격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맘스터치에서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한다면요. 근데 버거킹을 간다면은 이거는 7,000 곱하기 1 더하기 1,500 곱하기 1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햄버거는 두 개를 먹겠대요. 5,000 곱하기 2 그리고 콜라는 하나였죠. 5,000 곱하기 플러스 1,000 그리고 여기서는 햄버거가 비싸니까 7,000 곱하기 2 플러스 1,50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적었냐면은 이제 조금은 구체적으로 한번 행렬처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행렬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두 개의 행과 두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 만나는 곳에 원소를 적기 위해서는 요 첫 번째 행에 있는 것과 여기 첫 번째 열에 있는 것을 곱해서 더했습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 만나는 곳에 있는 성분을 적기 위해서는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각각 곱해서 더했습니다. 뭐 여기도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 만나는 곳에서는 이제 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곱해서 각각 곱해서 더했죠. 이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지금과 같은 예제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어떤 테이블이 두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맘스터치에서의 가격, 버거킹에서의 가격, 햄버거를 몇 개, 콜라를 몇 개, 이런 식으로 뭔가 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표끼리의 연산을 조금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행렬의 곱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은 게 여기 요걸 첫 번째 이제 행렬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두 개의 행이 있고 두 개의 열이 있죠. 근데 여기 열에 있는 게 두 번째 행렬에 있는 행에 있는 것과 똑같아야 돼요. 즉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크기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열이 있을 때 두 개의 행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 HC가 연결고리가 되어가지고 여기는 M과 B를 나타내고요. S1과 S2 요 남아있는 걸 써주면은 실제 물리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이 맘스터치에서 살 때 가격, 첫 번째 학생이 버거킹에서 살 때 가격, 뭐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쓸데없는 예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잘 이해하셨으면은 여러분께서 행렬의 곱을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행렬의 곱은 A는 이제 M 곱하기 N 행렬이고 B는 여기 주목해 주세요. M 곱하기 P 행렬일 때, 즉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행렬의 크기가 똑같았죠. 근데 행렬의 곱에서는 절대로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는데 좀 일반적으로는 다른 경우도 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행렬 A, B의 곱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그냥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노테이션을 풀어서 쓸 수가 있고요. 실제로 각각의 텀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시그마로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길 다시 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A라는 행렬이 M 곱하기 N짜리 행렬이고, 그리고 B라는 것이 N 곱하기 P짜리 행렬이면은 요 A와 B를 곱했을 때의 결과 A 곱하기 B 행렬의 결과는 요 M과 P만 가져오면 됩니다. 요 N은 똑같아야 돼요. 대신에 그래야지만 행렬의 곱이 정의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n개의 열이 있어요. n개의 행이 있습니다.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제 m과 p짜리의 행렬로 여기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중간에 적혀 있는 요 n이라는 숫자는 결국에는 어떤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매개 변수 정도로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h, c 두 개가 있었죠. 여기는 n개가 있습니다. n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는 시그마 안에 있는 변수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변수가 되겠고요. 몇 개의 텀을 더할 거냐면은 결국 1부터 n개까지를 더해서 n개까지를 더해주고 있죠. 근데 어떤 걸 더할 거냐면은 이제 1행 k열 그리고 k열 1행을 곱하래요. 즉 이제 1행에 있는 모든 원소와 1열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각각 곱한 후에 더해줘라 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는 m행 1열 자리죠. 그러면은 m행과 1열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각각을 곱해서 더해 주면은 바로 여기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m행 p열이 되겠죠. 그러면은 m행을 준비하고 p열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을 곱한 다음에 그 곱의 결과를 다 더해준 걸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뒤에 보다 많은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과 행렬은 m by p, m행 p열의 크기를 갖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곱하기 b의 결과는 뭐 이런 식으로 c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각각의 성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즉 여기 k가 같게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i행과 j열을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요. 첫 번째 있는 거 k가 1일 때, 그리고 두 번째 있을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그리고 마지막은 뭐 k가 n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생긴 거 똑같은 곳에 있는 원소끼리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면은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설명이었으니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고서 다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은 이해가 조금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 10-7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행렬의 곱을 해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딱 봐도 여기 10-8번 같은 경우는 좀 구해봐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것도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A, B를 구해볼게요. 뭐 책 아까 나온 것처럼 적으면은 A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A도 사이즈가 2x2고 B도 2x2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측에 있는 것들은 똑같죠. 그러면은 요 두 개를 곱했을 때 연산 결과는 2x2가 될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2x2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괄호를 크게 한번 적어줘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요거 자체를 CIJ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 C11, C12, C21, C22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1행 1열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1행과 1열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 여기 있는 것끼리 곱하고 여기 있는 것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C12 1행 2열 자리죠. 그 말은 1행과 2열을 준비해서 각각을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돼요. 그래서 3과 1을 곱해서 여기다 적어주고요. 그리고 더해주랬죠? 더해줄 건데 마이너스 1, 요 네모와 네모 위치에 있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 이렇게 더해서 결과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C21은 뭐가 될까요? 2행 1열 자리죠. 2행 1열 자리이기 때문에 2행과 1열을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2행과 2열을 준비해서 하면 되겠죠. 2행과 2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2 각각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적어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6 더하기 3이니까 9가 되고요. 9가 되고 여기는 3 마이너스 2니까 1 그리고 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 그리고 2 더하기 8이니까 12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A 곱하기 B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B 곱하기 A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A랑 B 우리가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가 똑같잖아요. 구구단은 뭐 이렇죠. 그러면 행렬에서도 과연 이게 성립하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이런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 답은 뻔하겠죠. 그래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1 마이너스 3 2가 되겠고 그리고 3 마이너스 1 2 4가 되겠습니다. 지저분해서 한번 다시 적어봤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2 해가지고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행 2열 여기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가 되겠고요. 그리고 2행 1열 2행과 1열 하기 위해서는 2행과 1열을 준비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9 더하기 4가 됩니다.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리고 2행 2열도 2행과 2열을 준비하면 되죠. 그래서 3 더하기 8 하면은 11이 됩니다. 그래서 요 연산의 결과와 요 연산의 결과가 완전히 같지 않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어떨 때에는 같은 경우도 생겨요. 어떤 경우도 같은 경우도 생기는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항등 행렬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또 그냥 일반적인 행렬이 구분했는데 운 좋게 뭐 이렇게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항상 같은 건 아니다. 항상 같진 않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6개나 구해보래요. 6개만 구해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선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은 곱셈을 하기 전에 항상 각 행렬의 크기를 가지고서 곱셈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것을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A는 3 곱하기 3짜리 행렬이고 이거는 3 곱하기 2 이거는 1 곱하기 3짜리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행만 있기 때문에 행벡터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와 B 같은 경우는 일단은 3 곱하기 3, 3 곱하기 2 네 측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요 연산의 결과는 3 곱하기 2로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 곱하기 C 같은 경우는 이제 3 곱하기 3과 1 곱하기 3이죠. 근데 네 측의 값이 달라요. 3과 1이죠. 그럼 이거 자체는 정의가 안 됩니다. 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B 곱하기 A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A 곱하기 B는 가능했어요. 근데 B 곱하기 2, 즉 3 곱하기 2짜리랑 3 곱하기 3짜리를 곱해보려고 하는데 네 측의 값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이것도 정의가 안 됩니다. 심지어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앞에서는 같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정의가 안 되는 것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c 곱하기 a 곱하기 c는 정의가 안 됐죠. 근데 c 곱하기 a는 1 곱하기 3, 그리고 a는 3 곱하기 3짜리입니다. 그래서 네 측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1 곱하기 3짜리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b 곱하기 c는 딱 봐도 정의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c 곱하기 a는 여기 적혀 있는데 또 적었네요. 이건 하나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남는 거는 a랑 b랑 곱하는 거, c랑 a랑 곱하는 거, 이거 두 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랑 b 곱하는 게 살아남았고 c랑 a가 곱하는 걸 살아남았었죠. 그래서 이거 해보면은 이제 a 곱하기 b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3 곱하기 2짜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3개가 적힐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여기 보면은 1행 1열 여기를 적으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준비할 게 바로 A의 1행과 B의 1열을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은 3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3, 요거 3개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5에서 1을 빼주면 되니까 결과는 14가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바로 1행과 2열에 있는 성분이 되겠죠. 그 말은 1행과 2열을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3 곱하기 0은 0이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여기는 값이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요 2행 1열이니까 연산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 2행과 1열을 준비하면 돼요. 근데 0 곱하기 2는 0이죠. 그리고 4 곱하기 1 더하기 6 곱하기 3 하면은 2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2행과 2열을 준비하면 되겠죠. 2행과 2열을 준비하면 되는데 0은 당연히 사라지고요. 4 더하기 18 하면은 22가 됩니다. 여기도. 그쵸? 왜냐면은 여기 연산의 결과 여기는 똑같기 때문에 앞에 0이라는 디펜던시가 사라지면은 동일한 결과를 내는 걸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행 1열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더하기 7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에서 15를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3행 2열이죠. 요것과 요거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8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뭐 틀렸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해보시고 그게 맞으면 그게 정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 곱하기 A 이거는 저는 이제 학생 때 공부할 때 좀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일부러 가져와 봤어요. C에다가 그냥 A를 곱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3, 마이너스 1, 3, 0, 4, 6 그리고 2, 7,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1 곱하기 3짜리랑 3 곱하기 3짜리랑 곱하니까 연산 결과는 1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행은 1개가 되겠고요. 열이 3개가 됩니다. 그 말은 마이너스 1에다가 그러니까 1행 1열짜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랑 요거랑 곱해가지고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다가 8을 더해주는 형태니까 5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1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2 곱하기 4, 4 곱하기 7 요거 3개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이제 1행 3열짜리죠. 그러니까 1행 하나밖에 없지만 1행 곱하기 3열 각각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곱셈이 정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서 그리고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렬 곱셈은 중요하니까 예제를 조금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A랑 B가 각각 2x2짜리로 주어져 있는데 한번 원소에다가
이렇게 복소수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곱할 때에도 뭐 그냥 우리가 복소수 연산하듯이 곱해주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를 구할 때에도 똑같죠. 뭐 1행 1렬을 한번 구해보려면은 1행과 1렬을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5i 곱하기 마이너스 5i는 25가 되죠. 근데 거기서 i 곱하기 i를 마이너스 i 제곱을 더해주래요. 그러면은 26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행 1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뭐 5i 먼저 구해주고요. 요거랑 요거랑 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i에다가 4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계산이 바로 안 돼가지고 적긴 했는데 여기서 그냥 i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2행과 1렬을 준비해서 이거를 적어주면 되는데 이건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i에다가 그리고 4i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정수나 이제 실수부를 앞에 적어주니까 한번 이렇게 적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켤레 복소수이기 때문에 뭐 16 더하기 1 해가지고 이거는 1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원소에 이렇게 복소수가 온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산을 해주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설령 요게 지금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틀렸으면은 이것도 여러분이 고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제 10-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보이던 노테이션이 약간 나왔어요. 보통 행렬의 제곱, 행렬의 거듭 제곱, 이런 세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뭐 2라는 숫자를 뭐 2번 곱하네, 2라는 거를 7번 곱하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렬에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라는 문자가 있을 때 x의 제곱은 뭐다 이런 식으로 많이 2차 방정식을 풀었었잖아요. 이거 대신에 그냥 물론 행렬의 제곱이 이렇게 숫자로 떨어지진 않지만 a 행렬의 제곱, 그래서 a의 제곱 혹은 뭐 b의 제곱, a의 세제곱, a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 제곱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쉽게 적어보면은 a 곱하기 a를 곱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지금은 현재는 2 곱하기 2짜리 행렬이기 때문에 a 스퀘어 당연히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 세제곱을 구해달라 라고 하면은 a를 이렇게 3번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뭐 순서를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요거를 먼저 구하고 그 연산 결과와 요거를 구하든지 혹은 요거를 먼저 구하고 그 연산 결과와 요거를 구하든지 하면은 상관없는데 아무튼 행렬의 곱을 구하는 것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2 곱하기 2짜리랑 2 곱하기 2짜리랑 곱하니까 요 연산의 결과는 2 곱하기 2짜리가 나와요. 그리고 원래 주어진 a도 2 곱하기 2짜리니까 a의 세제곱 결과도 결국에는 2 곱하기 2짜리 행렬로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행렬이 정방 행렬일 경우에는 즉 n차 정방 행렬인 a가 있을 때 a의 n제곱, 예를 들어서 n이 뭐 1, 2, 뭐 k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몇 제곱을 하든지 요거는 n 곱하기 n짜리 행렬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a가 만약에 2 곱하기 3짜리 행렬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때는 a제곱은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처럼 표현이 돼요. 내측에 있는 숫자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행렬이 거듭 제곱이 정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거듭 제곱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주어진 행렬 자체가 정방 행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a 제곱은 그냥 a 곱하기 a로 구해주면 되고요. a 곱하기 b 곱하기 a 같은 경우는 a랑 b를 먼저 곱해요. 그러면은 b도 여기서는 2 곱하기 2짜리니까 결국 요 연산 결과도 2 곱하기 2겠죠. 요 연산의 결과와 a 2 곱하기 2짜리죠. 그럼 결국 이것도 2 곱하기 2짜리의 연산 결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a 먼저 b랑 a를 먼저 곱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 2 곱하기 2짜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요거는 연산이 결과가 같을까요? 아, 물론 이건 같죠. 네, 제가 무슨 소리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순서를 먼저 하든지 상관이 없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풀어 써볼게요. b제곱 곱하기 a는 b 곱하기 b 곱하기 a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b 곱하기 b를 먼저 하고서 그 연산 결과를 a랑 곱해줘도 되고요. 혹은 b랑 a를 먼저 곱해주고서 그 연산 결과를 b랑 다시 곱해줘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전제 조건은 행렬의 곱셈이 항상 정의가 된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께서도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 b의 제곱 같은 경우는 적으면은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리고 a 제곱 곱하기 b 제곱은 다시 적으면은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예요. 엄연히 다른 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앞으로 끌어온다 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서 보면은 두 개가 같은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차피 쉬운 숫자만 가져왔어요. 아마 앞에서 이용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한 개, 그러니까 a 곱하기 a 딱 두 개의 행렬을 가지고 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행렬, 즉 네 개의 행렬이 곱셈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꼭 이거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영상의 길이가 좀 길어지고 있어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